1983년 10월 9일 오전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은 동남아 순방 일정 중 미얀마, 당시 버마의 수도 양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예정된 공식 일정은 아웅산 국립묘소 참배였습니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 독립의 상징적 인물로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경우 의례적으로 찾는 장소였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숙소에서 출발해 묘소로 이동 중이었고 시간상 도착 예정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전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차량 행렬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 중 하나가 됩니다. 오전 10시 25분경 아웅산 묘소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측 수행원들과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묘소 중앙에는 헌화와 묵념을 위한 단상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소 상단 구조물에 은밀히 설치돼 있던 폭발물이 연속적으로 폭발합니다. 첫 번째 폭발과 함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고 곧이어 두 번째 폭발이 이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폭발 충격으로 단상 주변에 있던 인원들이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폭발로 대한민국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총 사망자는 한국인 17명, 미얀마인 4명,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난 그 시각, 대통령 전두환은 아직 묘소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량 지연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불과 몇 분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생존했지만 수행단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대통령 암살 시도였고 실패했을 뿐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얀마 정부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폭발물은 수동 장치가 아닌 원격 또는 시간차 방식으로 설계된 고성능 폭탄이었음이 곧 드러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탄 설치와 도주에 관여한 북한 공작원들이 차례로 검거됩니다. 이 중 일부는 도주 중 사살되었고 한 명은 생포됩니다. 이 생포된 공작원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체포된 공작원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이번 작전이 개인의 판단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테러였음을 직접 진술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웅산 묘소는 우발적으로 선택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정상 방문 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구조적으로 폭발물 설치가 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사전에 분석돼 있었습니다. 폭발물 역시 단순한 위험용이 아니라 구조물 붕괴를 전제로 한 치명적 설계였습니다. 목표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수행단 전체 제거였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없었다는 단 하나의 변수만이 계획을 실패로 만든 것입니다. 이 진술이 확보되면서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즉각 단절합니다. 이는 외교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이어집니다. 유엔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실행 주체로 공식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단순한 한반도 내부 위협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가 테러를 실행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충격은 컸습니다. 해외 순방 경호 체계, 정보 사전 탐지 능력, 외교 행사 보안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 실패나 정보 공유 문제는 공식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권 특성상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 역시 이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암살 실패, 공작원 생포, 외교 단절은 체제 입장에서 중대한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의 해외 공작 방식은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즉각 드러나는 방식보다는 부인 가능성이 높은 은밀한 공작과 간접 공격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니라 북한 대외 공작 전략의 방향을 바꿔놓은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는 몇 년 뒤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입니다. 아웅산 묘소 사건 이후에도 북한은 정권의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극단적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웅산 묘소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려 했던 명백한 의도를 가진 국제 테러였고, 그 실패가 남긴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몇 분만 일찍 도착했다면 그날 묘소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그 몇 분의 차이가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웅산 묘소에서의 폭발은 그날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후 한반도 정세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